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시장의 상승이 정말 연속성을 띠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애플 쇼크로 인해서 이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죠. 특히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기술주들의 52주 신저가를 나타낼 정도로 지수 자체 그리고 종목들의 주가도 끌어내리는 일이었는데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주간 실업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연준의 긴축 강화가 지속될 거다라는 우려도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네, 무엇 하나 도와주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쉽사리 이 하락이 잡힐 것 같지 않다라는 불안감도 확산되고 있고요. 자,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이 좀 잘 마무리돼 줘야지만 기분 좋은 주말 맞이하게 될 텐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우려 섞인 목소리 많습니다. 자, 어떤 흐름이었는지 뉴욕장 분위기 지금부터 같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는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 그 안에서 잡아봤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오늘 이야기 살짝 나눠볼 거고요. 다시 이게 좀 붉어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나면서 지금 방산주가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애플, 테슬라 쇼크가 어떻게 지수에 영향을 미쳤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다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2.8%나 밀려났죠. S&P 500에 있는 종목 중에 5분의 1 정도의 종목이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서방 국가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시장의 심리는 더 위축되고 있죠. 애플과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하향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애플, 테슬라의 낙폭이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됐죠. 애플은 무려 5% 가까이 빠지면서 전체 지수 하락의 3분의 1 정도를 애플이 유도했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주 조금 위로가 되는 것은 낙폭을 장 막판에 살짝 줄였다라는 것 정도가 될 텐데요. 그리고 아직 나스닥이 6월 16일에 기록했던 저점은 깨지 않았다. 이 정도로 사람들은 일부 희망의 끈을 잡고 있습니다. 자, 서스퀘어나에서 PC 출하량 전망치를 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반도체 종목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죠. 여러 이슈가 다 악재성 이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용들 들어가 보죠. 일단 영란은행 효과로 인해서 미국과 그리고 영국에서 국채금리 상승이 진정됐었던 것이 단 하루 만에 또 뒤집혔습니다. 영란은행 효과가 모두 소진됐다, 미봉책에 불과했다라는 이슈가 전달된 거죠. 영국에서도 국채금리가 다시 올랐고요. 미국에서도 국채금리의 상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 중심의 하락을 좀 더 야기했던 거고요. 자, 앞서 수정 앵커가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작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전히 미국의 고용시장은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것은 언제나 연준이 좀 더 강한 긴축을 쓰는 실탄이 되고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긴축에 대한 우려가 더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연준 위원들이 정말 작심한 듯한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지속적으로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신속한 통화 정책이 인플레를 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면 매우 적어서 노동시장 탄탄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영국이 주는 교훈은 인플레를 부지런히 낮춰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인플레를 잡기 위한 지금의 긴축 정책은 속도나 강도를 조절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방향 전환, 이 피벗에 대한 기대감은 물러갔죠. 자, 긴축에 대한 얘기가 세게 나왔고요. 독일의 물가도 여전했습니다. 독일의 생산자 물가 지표 그에 따른 타격을 받은 지가 얼마 전 같은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도 또 높게 나왔습니다. 예상을 그리고 지난달치를 모두 뛰어넘는 10%의 물가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이것은 71년 만에 최고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주식하시는 분들이 본 적이 없는 수치라는 거죠. 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이 부담이 됐고요. 그리고 가계부담 경감 대책을 내놓으면서 나름 혜택을 주고 있던 것들 그 시기가 종료되자 물가가 다시 치솟았다라는 겁니다. 일부에서는
올 겨울은 물가 상승률이 12%까지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전히 인플레와 독일의 경기 침체 우려감은 짙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영국발 리스크도 계속됩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힘을 주려면 영국의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되는데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 장에 또 영향을 준 내용이죠. 트러스 총리가 한 인터뷰에서 오늘 긴급 조치는 해야 했다. 우리가 한 것은 맞았다라며 정당성을 또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세 정책을 철회하지 않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전달이 됐고요. BOE의 약발이 떨어지며 지수는 내려가고 국채 금리는 상승했죠. 유럽권은 모두 다 빠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부에서는 집권 3주차인 트러스 총리 조기 퇴진 가능성, 불신임 투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또 시장에는 단발적으로 호재성 이슈가 될 텐데요.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거론 정도니까 체크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독일과 영국 얘기 살펴봤고 종목으로 봤을 때는 애플과 테슬라의 타격이 너무 컸습니다. 애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립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낮췄고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로젠블렛에서는 중립에서 매수를 올렸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춘 상황이고요. 5% 정도 폭락한 채 거래를 마쳤죠. 파이퍼 샌들러 측에서는 테슬라 출하 실적이 실망스러울 것이다라며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짧은 베어마켓 랠리 기간 동안 상승했던 부분을 모두 다 지금 반납하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빅테크 업체들 중에선 나름 잘 버텼던 이 테슬라도 차익 실현 물량도 쏟아지면서 결국에는 7% 가까운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장에 영향을 줄 거고요. 미국의 전기차주가 같이 동반해서 다 빠졌기 때문에 우리 장에도 분명 타격이 있을 겁니다. 잠시 후 전략 나눠보도록 하죠. 자, 종목들 들어가 봅니다. 국채금리 급등, 비용이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경기 침체,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런 우려 속에 빅테크 종목들 다 내렸습니다. 애플, 메타,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하락했고요. 앞서 PC 출하량에 대한 우려감 지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엔비디아 4%, AMD는 무려 6%나 빠졌습니다. 인텔, 브로드컴, 퀄컴 등의 종목도 같이 밀렸죠. 자, 전기차 쪽 오늘 만만치 않네요. 테슬라 7%, 리비아는 그 이상이고 니콜라는 10%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루시드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인 GM과 포드까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자동차 섹터를 짓눌렀고요. 태양광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은 낙폭이 좀 더 크죠. 썬런 11%, 잘 나갔던 태양광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는 낙폭을 크게 키워나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일단 S&P 500을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모두 하락했기 때문에 지켜볼 상황인 거죠. 오늘 우리 장 다수 걱정스럽습니다. 자,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소식은 이겁니다. 마이크론 실적 내놨는데 공급을 줄이려 가동률을 낮추고 있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가이던스도 조금 하향 조정됐습니다. 시간외에서 1% 내외 하락이고요. 나이키가 문제네요. 일단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상회했는데 재고가 너무나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재고가 44% 정도 증가했다라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10% 이상 빠지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관련한 밸류체인 종목들 오늘 국내장에서 부담될 수 있으니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좀 걱정스러운 내용이 많네요. 맞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역시나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글로벌 시장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세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키워드가 갈등, 핵, 전쟁 이러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에 부분 동원령을 선포를 했죠. 예비군 30만 명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겠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이 이번 주 들어서 5일 동안에만 벌써 25일, 28일, 29일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발사를 하면서 또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우려인데 이 부분이 더 커지면 미중 간의 갈등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씩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푸틴이 부분 동원령을 선포를 했죠. 푸틴은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이러한 부분 동원령의
징집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푸틴 엑소더스, 대탈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인이 20만 명 정도가 국경을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푸틴의 지지율도 침공 직전에 71%였는데 개전 직후에 83%였다가 이번에 동원령을 21일에 발령하고 나서 77%로 떨어지면서 개전 이후에 처음으로 80% 아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30일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에 러시아 영토 편입을 위한 조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상황 지금 계속해서 걱정거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러시아 국영기업이 요오드와 칼륨의 대량 구매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요. 30일까지로 열어뒀다고 해요. 그런데 외신에 따르면 매년 요오드와 칼륨을 사기는 했지만 이번에 푸틴의 핵 위협 발언 이후에 또 구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핵 위협이 임박했다라는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국무부는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 대피령을 내렸고요. 또 러시아 여행 금지령을 공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도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미국과 동맹국들은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듯이 이 북한 쪽에서 계속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바로 어제였죠.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평안남도 순천에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요. 비행거리는 350km였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 미국, 일본의 연합훈련에 대한 무력 시위로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이 어제 귀국하는 그 길에 지금 이렇게 미사일 발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부통령이 DMZ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좀 겨냥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원에서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0월 16일에서 11월 7일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담고 방산주들이 최근에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방산주들이 강한 시세를 냈죠. 한컴 라이프케어가 18%대로 빅텍, 스페코, 퍼스텍 등등의 종목들 모두 다 강했습니다. 한화라던가 현대, 로템도 최근에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 쪽이기도 하고 워낙에 방산주는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는데요. 그리고 9월 28일에는 이 미국에서도 방산주들이 오르긴 했었는데 일단 어제 간밤에는 이렇게 일제히 3대 방산주가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국내 방산주들 흐름 어떨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 증권가에서는 지금 같은 이 약세장에서 방산주가 그래도 증시 대피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심 있게 보자라는 건데 네. 방산주 워낙에 많기도 하고 모멘텀이 다양해서 선별적인 종목 선택 그리고 접근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존에는 이런 악재성 이슈에 잘 버티는 종목을 찾아야 되는 시장이었다라면 지금은 악재가 호재가 되는 업체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맥락에 또 방산은 언제나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진맛쌤과 함께 그러한 섹터가 또 달리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같이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이슈들 짚어봤고요. 이에 대한 전략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죠. 어제부터 갑자기 미세먼지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날씨도 안 좋고 증시도 안 좋고 그러니 기분이 덩달아 안 좋아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이나마 위로 섞인 이야기들 진만쌤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이틀간 또 컨디션 난조로 자리를 비우셨는데 안 계시니 시장이 더 힘들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코멘트 좀 나눠볼게요. 오늘 뉴욕장이 또 이렇게까지 밀려버리니까 사실 약간 잡고 있었던 희망의 끈까지 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앞에 보이는 미세먼지처럼 조금 어두침침하고
앞이 안 보이는 이제 시장이긴 합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도 이제 사실 의심해 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구간이긴 오늘 이제 9월 30일 마감일이죠. 이제 월봉이 마감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과연 어느 정도 이제 밑꼬리를 달아줬으면 조금 더 이제 다음 달을 기대해 볼 만한데 거의 장대 음봉으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만약에 반등 시에 얼마만큼의 힘을 가지고 올릴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만큼 지금 체력이 안 됩니다. 지수의 체력이 악재에 골마 터진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사실 이제 큰일 난 상황이긴 합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전저점 부분에서는 강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이전만큼의 반등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 이제 방송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자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야. 주식이 재미가 없다. 이제 원금만 찾아도 정말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시장에 대한 이런 분위기도 그렇고 정말 어려운 분위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분위기 자체가 많이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도 맞습니다. 미국 시장도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사실 좀 어느 정도 현실이 되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인정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한 부분들이 조금 리스크적으로 좀 노출되고 있는 거 있고 제가 일단 지난달 정도에 한 번 정도 폭락장이 있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일단은 어떤 것 같은데 근데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이제 10월에는 금리 인상 이슈가 없고 11월과 12월에 이제 금리 인상 이슈가 있는데 일단 10월에는 그래도 좀 진공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이제 뭐 단기적인 반등이 줄 수도 있겠는데 이 구간이 오게 됐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내가 추가적인 이슈가 있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나의 실력을 과대평가를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판단해서 내가 어느 정도 포지션의 위치에 있는지를 좀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이 정도로 좀 과대 낙폭고 지금 러시아 다음으로 한국 지수가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나올 필요가 있냐라는 이제 그런 저도 의견에 동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정부 금융 당국의 대응이 올바르지 못했다가 아니라 한 발자국 늦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대만은 이제 한국 시장과 가장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바로 이제 대응 방법을 제시를 하고 바로 실행을 하는 반면에 한국은 만지작만 계속하죠. 카드를 만지작하다가 결국에는 개인 투자들의 매물과 매도세가 다 끝난 후에 그때서야 뭐 가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이제 시장 상황을 보겠다. 즉 시장 개입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수적인 마인드로 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늦은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나오는 특효약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정책적인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 지난 이제 뭐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그런 한창 전성기 시절에 있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베니핏을 좀 증대를 해주는 그런 정책적인 이슈도 어느 정도 있기를 좀 바라고요. 일단 바닥을 논하기보다는 추가적인 금리 이슈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어느 한 구간도 예측이나 대응이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응 위주로의 좀 전략을 좀 제시를 드리겠고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봐야 됩니다. 여기서 더 밀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더 밀릴 가능성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10,000포인트의 나스닥 기준에서 10,000포인트의 이탈 여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 시장의 반등만 기대하기보다는 글로벌 이슈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다 으쌰으쌰할 때 얼마만큼의 반등을 보여줄지 여부가 좀 더 무지수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것도 논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데이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거나 아니면은 지금은 쉬어 가시는 구간도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19분 정도까지 언제나 브리핑을 했었는데 오늘 13분에 끊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시간을 진맛쌤과 쓰겠다라는 거고 열어뒀어요. 특정한 섹터 이슈로 좁히지 않고 뉴욕장 흐름을 보고 쌤과 얘기를 나누겠다였는데 지금부터 조금씩 궁금했던 것들을 추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일단 얼마 전이었죠. 일단 한동안의 폭락에 대한 살짝 언급이 있었잖아요. 조금 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진만쌤은 그 이후에 같이 해지를 좀 하신 거예요?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네, 이제는 뭐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되면 가장 먼저 수요가 주는 게 이제 원자재 쪽이죠. 이제 이런 부분 리세션에 대한 이제 우려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고 당연히 이제 좀 지수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당연히
필요했던 부분들이 사실 이제 소비 쪽이 위축이 될 수 있을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원자재 가격들이 하락하는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들 알고는 있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당연히 이제 뭐 곧버스 투자도 일부 시장에서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원자재 관련해서도 이제 의외로 이제 곧버스 잡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도 이제 그 부분에 공략을 해서 어느 정도 좋은 성과는 났는데 뭐 저만 좋은 성과 내선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에 무조건적으로 주식이 싸다 해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지수 자체 레벨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일단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잖아요. 뭐 PBR이 뭐 0.8배가 네. 되면은 엄청나게 저점이다. 근데 이게 또 이익 추정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게 또 어느 정도 맞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내가 이런 것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주식을 해야 되나 하다 싶을 정도로 뭐 굉장히 글로벌 이슈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애플 관련 종목들이 진만쌤 부재 사이에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이에 대해서 증권가에서는 싸다, 아니다, 이제는 기대치 낮춰야 한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느 쪽에 더 무게 두시나요? 네, 저도 일단 이노텍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지금 이제 위에서 결국에는 저점을 이탈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일단 아이폰 14가 오늘 한국도 이제 예약 판매가 진행이 돼서 이제 지인분들도 이제 했다 안 됐다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일단 결과물을 좀 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단순히 이런 추정치들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애플도 공매도 잔고 1위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정상적인 부분을 넘어서는 지금 지수가 이탈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공격의 좀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네. 조금 싼 구간이긴 합니다.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매력적인 구간이 이제 지수가 떨어짐에 따라서 가치 추정치가 떨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 추가 매수는 지수의 좀 낙폭이 좀 잦아들고 난 후에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저도 무릎인 줄 알고 샀는데 계속 무릎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부분들 추가 매수에 대한 여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수가 안정이 찾고 바닥권에서 조금 올라온 이후에 사셔도 늦지 않기 때문에 애플 관련 저는 아직도 좋게 보고 있긴 합니다. 지금 단순히 지금뿐만 아니라 이미 매출 추정치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추가 매수 여부를 고려를 해볼 것 같고요. 다만 추가 매수 여부는 지수가 조금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진정이 된 이후에 하시기를 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타이밍 함께 소통하면서 잡아 나가도록 할 거고요. 하나만 더요. 이거 테슬라 가 출하에 대한 우려감이 등장을 했고 다른 전기차주도 같이 다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슬라 출하가 줄어든다라고 저희가 감안을 해보면 뭐 원통형 배터리 종목이라던가 테슬라 향 업체들도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진만쌤과 저희가 소통했던 TCC 스틸 같은 종목들도 분명 변동이 생길 텐데 그 부분은 어찌 보세요? 네,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오히려 이제 종목들이 막 마이너스 5%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었을 때 나오는 이제 수치인데 지금은 그냥 지수 하루 그냥 빠지면은 그냥 쑥쑥쑥 빠집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낙폭이 심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마무리가 되고 당장 필요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 지금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이미 기정사실화 하시고요. 그 사실에서 끝난 이후에 어느 정도 어느 섹터가 가장 우선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전기차 대한 우려, 테슬라가 관련된 우려가 일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전기차 시장은 이미 어느 정도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부분들을 증명을 하면서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수 낙폭이 마무리가 되면 아마 이런 부분들이 가장 먼저 올라올 수 있는 구간들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TCC라든지 이전에 원통형 배터리 관련 주들은 지수 낙폭이 마무리가 되기 이전 시점에는 충분히 조금씩 분할 매수를 이제 하시거나 이제 아니면 추가 매수도 조금씩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마찬가지로 지수 낙폭이 조금 진정이 됐을 때 들어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지금은 들어가신 다음에 조금 공격적인 베팅의 일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그거에 대한 종목에 대한 뷰는 동일하나
단순하게 이제 지수 네. 낙폭에 따른 좀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은 마찬가지로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는 지수 낙폭이 어느 정도 만회가 된 이후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과 전략 나눌 때 참 좋은 점은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속된 말로 물려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유자 위주의 코멘트를 많이 주고 계시다라는 점이 위로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쉬고 계시는 동안에도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돌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막힘없이 답변을 주시네요. 자, 이제 방위산업 쪽으로 가겠습니다. 뭐 비단 방위산업뿐만 아니라요. 지금 시점에는 그냥 버티는 종목이 아니라 이 온갖 악재가 호재가 되는 쪽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악재가 매출 증가로 이어지는 쪽. 거기에 방위산업은 메리트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어제 이제 글로벌 리스크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이제 쭉 나열을 해봤는데요. 다 쏟아졌죠. 네,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로 이제 뭐 단순히 한국만 보시면은 이제 한국과 미국 IRA 법안 지금 이제 해리슨 부통령이 와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과 중국이 치포 동맹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쪽에 매출이 둔화될 이유가 있다. 일단 마이크론도 어제 이제 가이던스 완전 네. 박살이 나면서 반도체에 대한 우려, 한국 시장을 지탱했었던 여태까지 지탱했었던 반도체 부분들에 대한 우려.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은 눈치도 없는지 이제 계속 이제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국 관련된 이제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고 이제 글로벌 이슈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그다음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도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맞춰서 이제 미국이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죠. 다른 나라의 이제 상황을 신경 써줄 상황이 아니다. 미국만 위주로 생각하겠다. 그만큼 조금 이제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조금 동맹국 입장에서는 좀 짜증나기도 하고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조금 이제 아쉽기도 한 상황인데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들의 관련주들이 흐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다루기에 좋냐 쉽냐 이제 이런 질문들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어제도 보시면은 어제 이제 만약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푸른저축은행이란 제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제 고려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네. SCI 평가정보 이런 이제 업체들을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 근데 지수 분봉이 꺾일 때마다 이런 관련주들의 분봉이 튀더라고요. 맞아요. 그만큼 초 단위, 10초 단위 막 이렇게 지수 꺾임에 따라서 바로바로 수급을 받는 그만큼 정말 데이 트레이더 정말 아니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데이 트레이딩 자신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은 또 위에서 물리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이것을 했었을 때 승률이 뭐 50% 이상이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에서 거의 90% 이상의 승률이 아니면 내가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를 들어 9승 이제 10전 9승 1패를 하더라도 그 1패에 내 시드가 물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당장 근접 재료만 해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또 핵갈등 관련된 네.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한창산업이라든지 현대산업, 그다음에 대봉 LS 같은 이제 그다음 뭐 한컴 이제 라이프케어 그 종목들도 방독면 관련주로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빅텍이나 퍼스텍 같은 종목 예전만큼의 강한 흐름은 보여주지 않는 거죠. 예전에는 미사일 쐈다 그러면 뭐 상가 가고 이랬었는데 네. 흐름이 윗꼬리 남기고 다 내려오거나 막 6, 7% 가고 내려오거나 이런 무서운 이제 오히려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 푸른저축은행 같은 종목들도 이제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거나 혹은 밑에서 쭉 올라오거나 근데 과연 내가 이것 했었을 때 일정 이상의 승률을 거둘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은 공부는 하시는 거 좋죠. 공부를 중요한 게 나중에 이런 이슈들이 있었을 때 가장 어떤 종목들이 시세를 받는지는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경험이 되실 건 하겠지만 굳이 매매에 자신 있으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매매를 추천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기 위에 그럼 지금 화면에 진만스 픽으로 나가는데 저 픽을 빼야 되겠네요. 네, 진만스 픽은 이제 아직 이제 남았기 때문에 네, 진만스 픽은 이제 그냥 정말? 고려만 해보자. 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이 튀는 것 정도를 인지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자 대응을 하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급변하기 때문에 시드가 또 잡혀버릴 수가 있다는 점 주의의 목소리를 내주신 거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진만스 픽은 어떤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 픽하실 그게 있을까요? 지금 주신 전략으로 봤을 땐 조금 보수적 스탠스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종목을 고르기에는 아직 이제 뭐 사실 싼 종목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제가 싸다고 해서 시장에 싸다고 이제 판단을 해주지가 사실 저도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기 때문에 네. 이제 만약에
어려운 시장에 우리가 만들어야 될 체크리스트로 해서 이제는 예를 들어 마이너스 30% 이런 종목들이 있으면 사실 보기가 싫습니다. 근데 지금은 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가야 될지를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내 종목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를 네. 체크를 해보시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그 리스트들 지금부터 살짝씩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먼저 보유 종목의 이슈 및 이슈의 근접성을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 코로나 관련주예요. 근데 당장 코로나 관련주는 이 최근의 이슈에도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네.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다시 오게 되려면은 적어도 6개월 이상, 1년 이상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기 이전까지는 오히려 지수가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보유 종목의 이슈와 이슈의 근접성을 체크를 하시고요. 이제 이런 이슈의 근접성, 그다음에 이슈 모두 이탈할 시에는 지수 반등 소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내가 과연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어떤 재료가 붙었었을 때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재료를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보유 종목의 손실률이나 그다음에 현금 보유를 파악해서 내가 이 종목을 살리고 싶다 혹은 손절을 하겠다라고 이제 리스크를 딱딱 정해서 네. 내가 손절할 종목과 내가 보유하고 있을 종목 손절을 한 후에 이 종목의 비중을 싣겠다라고 하시는 종목들을 파악을 하셔서 이제 물탈 시점이라고 그러죠. 추가 매수의 시점을 한번 고려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추가 매수가 불가능하거나 내가 정말 종목만 가득 갖고 있으실 필요에는 일부 손절 시점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다 전 저점인 상황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손절 여부 체크가 굉장히 어렵긴 상황이고 사실 손절이 선뜻 손이 나가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등 시에 1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1번에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약간의 지수 반등 때 조금 거래량이 나왔을 때 일부 손절도 필요하다. 지금은 최대한 이제 예전에 영광은 뒤로 한 채 지금은 현실을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손절 시점을 고려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이제 3번은 이제 아까 이제 2번에 네. 말씀드렸던 이야기죠. 모든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보시면은 출근을 하시면은 옆에 누가 단타로 이제 얼마의 수익을 거뒀다 이런 이기 때문에 나도 이제 하고 싶어가지고 막 단타 이제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할 게 없으면 주식시장을 닫는 그런 이제 전략도 필요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10전 9승 1패로 단 1패에 손실이 극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루에 이제 오전에 플러스 10%였는데 오후에 마이너스 5%인 구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즉 이제 심리적인 안정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체크리스트 한번 쭉 1번부터 3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내용들 잘 복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에 대해서 조금 플러스 알파로 종목 얘기까지 같이 주시는 무료 공개 방송 일정 있죠? 네, 내일 이제 13시에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오늘 정도 하면은 9월에 월봉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월봉 끝난 이후에 한번 시장 대응 전략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여부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까지 9월을 복귀해 본다면 정말 LI 9월입니다. 10월은 조금 나아질 수 있길 바라면서 시장 전략 촘촘히 저희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